건축 도시 건설이에요. 드디어 돌들이 움직입니다. 돌무더기가 일어나 묵직하게 도약하거나 경사로 그리며 움직입니다. 신전이 왼쪽 바위 단면 위에 세워지고요. 건축의 윤곽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건축의 부분들이 산 측면에 나타나고 벽 기둥 위에 건너지는 수평부 처마 장식이 바위 위를 대신하게 됩니다. 즉 불규칙적인 윤곽이 선명한 선으로 드러나게 되는 거죠. 말 그대로 윤곽이 없었던 것이 윤곽을 잡아가는 거죠. 여기서 신전은 도시는 테바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 도시를 가리킵니다. 네. 신전 건축은요, 도시 설계와 도시 건축의 과정을 지금 은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리라의 연주로 무질서의 자연을 순화하는 것 자체가 도시 계획으로 보시면 된다는 거죠. 우리의 도시 설계와 건축은 집적되어 있는 무질서 속에 또 하나의 무질서를 만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이 든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암피온에서 암피는 그리스어로 양쪽을 뜻합니다. 뭐냐면 양쪽을 뜻하는데 먼저 양쪽, 즉 쌍둥이 중에 하나였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요, 암피온의 이 암피라는 의미소는 그가 앞으로 할 미래적 행위를 예고하고 있어요. 리라를 받고 난 뒤에 음악가이죠. 음악, 그리고 건축가이죠. 두 가지 역할을 할 거라는 것. 그것을 예고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아폴로는 음악과 시의 신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거기에서 음악과 시는 한 뿌리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또한 리라라고 하는 말에서 악기인 리라에서 리릭이라고 하는 서정적이라는 말이 나와요. 하기 때문에 음악과 시는 한 뿌리예요. 그러니까 암피온이 리라로 신전을 건축하는 것은 시로 신전을 건축하는 거죠. 도시를 건설하는 거죠. 시로 도시를 건축하는 거라는 거죠. 여기서 음악과 시가 도시 건설에 있어서 신전 건축의 핵심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도시 조성에서 인문학과 건축, 음악, 여기서 인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음악도 포함하는 겁니다. 뿌리가 같으니까요. 그렇다면 건축을 잠깐 얘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건축을 의미하는 이 아키텍처에서 브로는 아크슈라고 하는데요. 이 아르케가 뭘 의미하느냐? 시작과 지위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도시 건축은 바로 도시의 이야기를 시작하고 그 이야기를 지휘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도시에서 건축이 엄청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즉, 이 말은 도시의 이야기, 히스토리의 소문자는 이야기지만 대문자는 역사입니다. 도시의 역사의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도시의 역사를 지휘하는 것도 건축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건축을 뭔가를 할 때 잘 생각해야 한다는 거죠. 한국 도시계획의 역사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보자면요. 주로 토건공학을 전공한 학자나 행정가, 기술관료들에 의해서 주도되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 도시계획의 주관자로서 지금 말씀드렸던 이 토건공학을 전공했던 분들이 나서는 것도 우리나라에 있어서 25년, 35년 정도 얼마 안 됐다고 얘기를 해요. 즉, 도시 공간을 다루는 데 있어서 도시의 풍요성을 담다. 즉, 그것은 바로 정신철학입니다. 이 정신철학과 같은 인문학을 배제해버리고 물리적 공간과 기능성만을 우선시하는 그런 것을 해왔다는 얘기죠. 그런데 사람이 우선이 아니더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하지 않으려거든 가장 중요한 게 인문성의 체화로서의 고양성 회복이라는 거죠. 인문성을 체화할 필요가 있는, 그러니까 낯익음의 낯익음이라는 거죠.
좀 얘기를 좀 나가볼게요.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볼게요. 안피온을 통해 도시와 도시 설계의 시원을 논하는 그들은 도시와 인문학의 불가분의 관계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있더라 이거죠. 그리고 그들이 찾고자 했던 것은 도시가 바로 시이고 음악이고 건축이라는 겁니다. 더불어 도시를 사람이 생각한 대로 살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그들이 그런 얘기를 했던 거죠. 자, 도시가 사람이 생각하는 대로 살 수 있는 공간이어야 한다는 것. 이건 그 인문학적 상상력과 그 상상력을 펼칠 수 있는 안온함을 도시가 주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안온함, 조용하고 편안함입니다. 이 말은 제인 제이콥스가 미국 대도시의 죽음과 삶에서 얘기하는, 제가 조금 이따 다시 얘기하겠습니다만은 사람들에게 익숙한 어떤 장치를 얘기하는 거죠. 그런 것들이 즐비해야 한다고 그래요. 익숙한 게 뭐죠? 자연입니다. 녹지 공간이라든지, 녹지 공간뿐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어떤 흔적이 남아 있는 것을 하나의 텍스트로서 읽어낼 수 있는 어떤 그런 분위기 조성이라든지 모든 게 갖춰져야만 되겠죠. 그냥 빨리빨리 제가 쓰는 그 용어 중에 패스트 시티라고 하는데, 패스트푸드처럼 패스트 시티 이런 곳에서는 여러분 패스트푸드 먹을 때 차분히 앉아서 드시고 나가십니까? 밀려나가야만 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도시도 밀려나가야만 되는 거죠. 도시가 생각한 대로 살 수 있는 안온한 공간이기 위해서 이 고양성이 필요하더라는 거죠. 도시와 고양성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게요. 도시라고 하는 것은 낯선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자 날마다 새로운 것들이 만들어지는 공간입니다. 제인 제이콥스가 한 또 다른 얘기가 있어요. 도시에서는 낯선 사람들이 큰 자산이라는 얘기죠. 그런데 이 낯선 사람들이 와서 안온함을 느끼고 상상력을 펼 수 있어야만 된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사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지만. 자, 이런 낯선 사람들이 모여서 흩어지고 날마다 새로운 곳이 이루어지는 그런 도시이지만, 도시는 평생 동안 우리들의 몽상 속에서 그리로 되돌아가곤 하는 안온한 고향과 같은 곳이 한다는 거죠. 그렇게 조성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고향성을 잃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오래된 도시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오래된 도시뿐만이 아니라 아무리 오래된 도시라도 안온함을 잃어버리고 고향성을 잃어버릴 수도 있으니까요. 광주 오래된 도시입니다. 인간의 본연성, 기본적 가치를 담아내는 그런 고향과 같은 도시. 이게 됐을 때 우리가 그 도시를 고향처럼 느끼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그 도시에 대한 어떠한 기억을 온전히 살아있을 때, 양림동에서 제가 세포트에 물려서 그 가지고 있는 샤워할 때마다 보면 그 어린 시절에 물렸고, 그 다음에 그 맞으면서 그 아팠던, 진짜 죽도록 그 병원을 가서 주사 맞는 게 싫었거든요. 바늘이 대바늘이었으니까요. 그게 다른 거 기억나지 않는데 그게 이렇게 기억이 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양림동은 저에게 그렇게 와 있는 거죠. 어린 시절 쥐불놀이하고 뭐 했던 것들, 그 천변에서 살구씨앗 주워서 한약방에다 갖다 주면 그 먹을 것, 뭐 줬던 거, 살구씨앗 주워서 한약방 갖다 준 것을 웃으신 분들은 같은 세대이네요. 1970년대 이후 세계의 도시들은 탈산업화를 해야만 됩니다. 그때 도시 재생을, 특히 문화예술을 통한 도시 재생을 통해서 도시의 물리적 이미지를 많이 바꿔내요. 심지어는 경제적으로도 성공한 도시들이 꽤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도시 재생의 목표가 지역경제 활성화, 도시 브랜드만의 재고입니까? 도시 브랜드를 높이는 게 이게 전부입니까? 아닙니다. 고향성 회복이야만 됩니다. 이게 되지 않았을 때 참담한 결과를 맞이하기도 됩니다. 지금 우리 도시 현실은요. 제가 광주의 사례를 잠깐 들었는데요. 삶의 무늬를 오롯이 새길 수 있는 건축 도시가 아닌 천편일률적으로 연탄을 찍어내듯이 만들어낸 도시. 여러분, 유럽에서는요. 적어도 제가 공부했던 프랑스에서는 그렇습니다. 제가 납치된 적도 없지만 납치되었다가 안대를 풀고 눈을 뜨는 순간에 도시를 보면, 건축을 보면
제가 알상